안녕하세요, 배낭여행자 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오늘은 다시 여행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배낭여행입니다. 참고로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서호주의 퍼스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안 껴도 괜찮아요. 다시 여행 얘기로 돌아가서 배낭여행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제가 감히 정의를 내리기는 좀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참고해 볼게요. 배낭여행이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하는 여행이다.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배낭에 넣고 다닌다. 근데 무조건 배낭을 매야지만 배낭여행이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핵심은 첫 줄처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스스로 자유롭게 여행을 한다면 그것조차도 배낭여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우선 우리나라 전국 일주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2천만 원으로 545일 동안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세계 여행을 했어요. 현재는 저의 마지막 대륙 오세아니아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돈도 벌고 중간중간에 또 여행도 하고 하면서 해외 생활을 좀 즐기고 있어요. 여기 호주에서 또 돈 벌어가지고 저희 두 번째 세계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없어서죠 뭐. 나도 돈만 많았으면 배낭여행 안 해. 럭셔리 여행 이런 거 했지. 첫 번째로는 남이 짜놓은 일정대로 움직이고 먹고 자고 그런 것들은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여행하는 게 저랑 더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행 경비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지 않은 돈으로도 여행을 할 수가 있고, 여행 경비 같은 걸 또 많이 안 쓰니까 그만큼 다른 나라를 더 많이 여행할 수도 있고 더 오랫동안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여행 경비를 아끼는 방법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이전에. 그런 영상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배낭여행을 하다 보면은 유명 관광지들만 가고 그러진 않아요. 좀 더 구석구석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유명 관광지들은 그 나라의 가장 좋은 모습들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천천히 여유롭게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식 없는 현지인들의 삶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도 있어가지고 관광가는 또 다른 방식의 여행으로서 색다른 시야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나라들 관광지를 가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 나라 고유의 문화가 섞여 있고 그런 건축 양식들을 볼 수 있는, 현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이유들로 저는 배낭여행을 합니다. 물론 돈도 많이 없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서 배낭여행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정이 자유롭다. 일정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딱딱딱 짜여있는 패키지 여행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쫓길 필요도 없이 여행하다가 내가 이곳에 마음에 든다 하면은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고, 이곳이 좀 별로다 싶으면은 바로 또 떠나면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융통성 있게 맞출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자유로움 같은 게 배낭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경비를 아낄 수가 있다. 여행사 같은 걸 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마진, 커미션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경비가 쌉니다. 물론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단체로 가는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경비는 좀 더 쌀 수 있는데요, 배낭여행을 그렇게 짧게 이렇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숙소 같은 경우도 혼자 호텔에서 방 잡고 자는 게 아니고 호스텔에서 잠을 자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여행 온 배낭여행자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매일 저녁 만남의 장이 되는 거죠. 새롭게 친구 만나기도 굉장히 좋고요. 네 번째로는 언어 능력이 향상된다.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를 쓰거나 외국어를 쓰게 되는 환경에 놓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버버 하든 어쨌든 외국어를 계속 뱉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점점점 늘어나는 자신의 언어 실력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진 못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되고 하고 싶은 말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돈 주고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학연수를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저는 만족합니다. 영어 기본 실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저 영어 완전 한마디도 잘 못했어요. 문장도 못 만들고. 단적인 예로 들면은, 물론 토익이 영어가 아니라는 그런 말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강남으로 이제 토익 학원을 3달 다녔거든요. 3달 다녀가지고 겨우 이제 700을 찍었어요. 그만큼 영어의 기본기조차도 안 돼 있던 사람이에요. 남미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여행했었으니까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여행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뱉을 수 있어요. 언어 능력이 향상된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랑 친구를 할 수 있으니까 영어만 할 수 있어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현지 문화를 쉽게 배울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비를 좀 아끼려고 히치하이킹이라는 곳도 했었고요. 보면 현지인이랑 만나서 또 대화하기도 하고, 그거 말고 또 카우치 서핑이라고 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은 현지 문화를 배우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갑자기 지나가는 현지인 대충 잡고 막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 그거는. 미친놈도 아니고. 여섯 번째로는 자립심이 생긴다. 배낭여행은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 일정, 어디서 자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트래블은 트러블이라는 말이 있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주 막 별의 별일이 다 생겨요. 호박 엿 같은 막 상황이 막 발생해. 그냥 여행을 해도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는데, 저렴하게 하는 배낭여행은 어떻겠어요? 난리 납니다. 뭐 사건 사고의 연속이야. 여튼 그런 우여곡절들을 하나하나 이제 겪으면서 또 해보지 않은 것들을 도전하고 실패도 해보고 또 성취를 또 하고 하다 보면은 나도 뭐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또 상승합니다.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자립심 같은 게 반강제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배낭여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다이어트가 됩니다. 배낭여행을 하면은 살이 쏙 빠져요. 이것들이 제가 배낭여행을 하면서 꼽은 장점들이고요. 뭐 그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 모든 일정을 본인이 짜야 된다. 처음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나라를 가야 되고 그 도시에서는 또 며칠을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막막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유럽에는 또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또 다 갈 순 없고, 그래서 딱 그 중에서도 몇 개 꼽았어야 됐고, 또 루트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짜야 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막막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또 떠나기 전이라서 막 걱정되고 그런 거지, 막상 떠나면은 또 알아서 잘 되더라고요. 단점 두 번째는 빡세다. 돈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배낭여행은 빡세요. 숙소 같은 경우도 호스텔에서 자죠.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 틀고 춤추고 난리 났네, 자식들이 아주 그냥. 내가 불 끄고 싶을 때 끌 수도 없는 거고, 이동수단 같은 경우도 저렴한 버스 같은 것들 이용하다 보면은 많이 힘들 수 있고. 음식 같은 경우도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곳 말고 현지인들이 가는 곳 가다 보면은 위생 상태도 좀 별로일 수도 있고. 이게 로컬 스타일이야, 로컬 스타일. 바퀴벌레만 돌아다니고, 또 맛도 너무 막 셀 수도 있고, 현지 맛이. 맛있어? 그런 것들의 퀄리티가 좀 낮아집니다.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향수병을 느끼게 하는 그런 크리티컬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취향이 취약하다. 왜냐면 숙소 같은 경우도 호텔에 자는 게 아니잖아요. 싱글룸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인실을 보통 이용하다 보니까 생판 모르는 애들이랑 같이 잠을 잔단 말이죠. 그럼 걔들이 뭐 내 물건을 훔쳐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숙소도 안 좋은 데 보면은 뭐 락커 이런 데도 없는 경우도 많고요. 있어도 굉장히 허술한 경우가 많아요. 맘만 먹으면 자물쇠 그냥 뚫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보통 짐 같은 경우도 침대 옆에 두고 자는 거죠. 캐리어는 그나마 낫죠. 왜냐면 이제 자물쇠도 있고 락이 되니까. 근데 배낭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거는 것도 없고, 뭐 자물쇠가 안 걸리는 배낭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제 거도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치안에 좀 취약하죠. 나중에 제가 캐리어 대 배낭 한번 또 한번 붙겠습니다. 그런 영상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런 게 궁금하면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굳이 많은 돈을 쓰지 않고서도 재미있게 여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세계여행 다녀오기 전에 2번 유럽 여행 갔었거든요. 첫 번째는 대학생 때, 그때는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배낭여행을 반강제적으로 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직장인 때 휴가로 갔었어요. 유럽 여행을 한 번 더. 그때는 뭐 돈이 있으니까 막 썼죠. 펑펑 썼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대학생 때 돈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그때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그때 여행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돈과 행복이 무조건 비례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쓰지 않고서도 여행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배낭여행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돈을 많이 안 쓰니까. 돈은 그냥 여행을 좀 편하게 하느냐 아니면 좀 불편하게 하느냐 그런 거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뭐 그냥 택시 타고 다닐 거고요. 호텔에서 편하게 잘 거고, 돈을 많이 안 쓴다고 하면은 로컬 버스를 탈 거고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잠을 잘 거고요. 편하게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고, 후자처럼 여행을 한다면 새로운 사람을 그만큼 더 만날 수가 있어요. 현지인도 부딪히게 될 거고 여행객들도 부딪히게 될 거고요. 그런 게 바로 배낭여행의 묘미고 매력이에요. 묘미는 사람입니다. 배낭여행의 팁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계획 같은 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짜지 마세요. 여행은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딱딱딱딱 가기도 힘들 뿐더러 일정을 너무 막 디테일하게 짜면은 그거는 여행을 하는 것보다 뭔가 퀘스트를 깨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틀어졌을 때, 하지 못했을 때 뭔가 좌절감, 상실감 같은 경우도 살짝 있고, 아 내가 해내지 못했다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여유롭게 그렇게 흘러가듯이 한번 여행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트래블 라이트. 가볍게 여행해라. 가볍게 떠나가지고 무겁게 돌아오세요. 짐도 그리고 또 마음도.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배낭여행자로서 오랜만에 여행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려봤고요. 하루빨리 좀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다시 전처럼 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행 떠나기 전에 설렘을 느끼는 그날까지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요. 건강들 잘 챙기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과연 배낭여행자의 가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What's in my bag? 배낭여행자의 가방을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 뭐 배낭을 매는 방법, 싸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 배낭여행 관련된 컨텐츠들을 좀 한동안 올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낭여행자 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